너무나 꼭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천국 로또 말이야. 여러분, 천국이 정말 평온하기만 할까요? 죽음 이후 모두가 도달할 그곳에서 해숙은 위로와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 만났고 당신이 25살이든 80살이든 나한테 그냥 똑같은 이해숙이야. 괜찮아. 내가 안 괜찮다고. 그치? 보고 싶었던 어머니,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내 삶. 그리고 늘 곁에 있었던 영애까지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곧 이별의 연속이 됩니다. 시어머니, 목사님, 그리고 영애까지 하나씩 곁을 떠나갑니다. 게다가 낙준과 소미 사이의 미묘한 기류는 해숙의 마음을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죠.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이름은 천국보다 더 괜찮은 곳이 따로 있다는 뜻일까요? 지금부터 9화 10화 줄거리 정리와 함께 11화 예고편 속 감정의 균열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안아보자. 우리 마누라. 나는 당신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낙준의 이야기. 지상에서 낙준은 소미가 따라가는 사람이 강정구 형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낙준은 갑자기 솟구치는 분노로 강정구의 멱살을 잡으며 어디로 팔아넘겼냐? 몇 따집니다. 뭔가 대단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낙준을 조롱하며 도망치던 강정구 형사는 돌진하는 트럭에 치여 사망합니다. 지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강정구의 영혼은 낙준에게 다가와 너 때문에 죽었다며 목을 조르지만 소미가 뒤따라와 분노에 차오른 괴력을 보이며 이를 저지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때 저승사자가 나타나 강정구를 데려가면서 낙준에게도 경고합니다. 너는 복귀되지 않을 거야. 복귀되지 않으면 소멸될 거야. 낙준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면서 벌을 받게 된다라는 암시 같습니다. 낙준과 소미는 매일 출근하는 척하며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낙준은 소미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낙준은 당분간 일을 못하게 되고 소미와 같이 안 다니게 되어 해숙은 기뻐합니다. 영애의 이야기. 뭐야? 가슴이 왜 이렇게 뛰어? 우리 여기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영애 친부는 영애를 찾기 위해 천국센터를 돌아다니고 영애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낍니다. 센터장은 영애에게 앞으로 고통을 느끼게 될 거라 알려줍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와 있는 거야? 결국 친부는 영애가 살고 있는 집으로 뻔뻔하게 찾아오지만 해숙과 낙준이 막아줍니다. 영애는 센터장에게 자기 학대하던 친부가 왜 천국에 왔는지를 항의하고 센터장은 친부가 환생 예정이라고 알려줍니다. 영애는 센터장 사무실에서 전생을 보게 되는데 친부와 전생의 부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불륜으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바로 해숙이었습니다. 해숙은 친모 영애가 아닌 본처의 손에 자랐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본인에게 눈길 한 번 안 주는 비참함을 매일 줬겠지만 본처는 본인이 낳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바람펴서 낳은 어린아이를 돌보며 오히려 위로를 받고 시름을 조금이나마 잊은 듯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애는 해숙을 보며 마음속으로 딸아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러고 평생 같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영애는 해숙과 김밥을 싸서 소풍을 가고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며 서로 눈물을 흘립니다. 해숙이 마지막으로 영애를 엄마라고 부르자 임사체험을 하던 영애는 스스로 사라지고 교통사고로 인한 혼수 상태였던 현실에서 3개월 만에 깨어납니다. 너 아저씨랑 무슨 일 있었지? 혹시나 해서 내가 경고하는데 아저씨 안 돼. 영애는 그 전에 소미에게 경고했었죠. 사장님 아프게 하는 사람 다 싫고 용서 안 할 거야. 해숙의 이야기. 해숙은 센터장에게서 친모와 친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해숙은 영애가 전생의 치엄마였던 사실을 알게 됐고 영애가 이승으로 되돌아가서 깨어나고 천국에서 사라지는 상황을 받아들였죠. 영애를 키우면서 오히려 영애에게 받은 사랑이 더 컸음을 고백합니다. 해숙은 목사님을 위해 약밥을 만들어 옵니다. 매일 맛있는 것을 준비해와서 목사님과 같이 먹는 것이 하루하루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낙준이 소미와 평소에 붙어 다니는 것이 불편했었는데 이깟 풀꽃 반지 둘이 금가락질 나눠 피운 것도 아니고 낙준과 소미가 더 이상 같이 다니지 않게 된 상황에 대해 해숙은 기뻐합니다. 소미의 이야기. 소미는 낙준에게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낙준과 소미 사이의 분위기는 냉랭해졌고
가까워져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야호. 이제서야 소미를 보는 시청자 입장이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목사님의 이야기. 목사님은 기도하는 이유와 아멘의 뜻을 해숙에게 설명합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뜻이라고요. 간절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요. 소미의 이야기. 소미는 자신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낙준을 걱정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큽니다. 소미는 꿈에서 만난 은호라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생각에 혼란을 느낍니다. 은호라는 아이 아무래도 제 아이인 것 같아. 하지만 낙준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낙준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기억이 돌아온 거야? 은호, 우리 은호는 다툼 끝에 소미는 낙준이 자신의 아이를 빼앗아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컵으로 낙준을 때리고 도망칩니다. 낙준의 이야기. 낙준은 소미의 꿈 이야기에 격렬하게 반응하고 화를 냅니다. 해숙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집에서 천국로또 방송을 보던 낙준은 해숙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은호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방송을 지켜보면서도 목사님이 자신의 아이 은호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낙준과 소미는 각각 전생에 낙준과 소미가 사랑하던 사이라는 것에 대해 혼란스럽고 괴로워합니다. 해숙의 이야기. 해숙은 영애가 이승으로 돌아간 후 그 빈자리를 느끼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며 해숙을 엄마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리지만 해숙은 자신에겐 아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아이가 있었음을 기억 못하는 장면입니다. 해숙과 목사님은 천국로또 방송을 보고 로또 열쇠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제 마음을 열어줄 이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쪽? 해숙은 로또 열쇠를 얻기 위해 목사님과 센터장에게 힌트를 얻기 위한 많은 공을 들입니다. 결국 열쇠 진짜 목사님 대박이다.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해숙은 천국 열쇠를 획득하고 천국로또 공개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방송에서 해숙은 기구한 사연의 반전으로 1위를 하기 위한 목사님의 사연을 밝히며 자신이 목사님이 어릴 때 잃어버린 헤어진 엄마라고 고백합니다. 1등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지만 본인만 모르는 사실이었죠. 목사님의 이야기. 목사님은 해숙을 엄마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눈앞에 엄마가 나타났다는 기쁨의 눈물이죠. 해숙과 함께 천국로또 열쇠를 찾기 위한 보물찾기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해숙이 천국 열쇠를 얻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낙준 씨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죠.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해숙이한테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소미는 해숙이 왜 은호를 기억하지 못하는지 대속 낙준에게 질문하며 깊은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 아픈데. 근데 사장님은 아들을 왜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낙준은 괴로운 표정으로 질문의 답을 피합니다. 날 사랑하긴 했나요? 대답하면 떠나줄래? 소미는 전생에 자신을 정말로 사랑했었는지 낙준에게 간절히 묻고 낙준 곁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애절히 고백합니다. 낙준은 소미에게 간절히 떠나달라고 부탁하며 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셋은 안 되니까 둘이어야 하니까. 소미는 잠든 해숙에게 쿠션을 들고 다가가 나쁜 선택을 하려 하지만 낙준이 다급히 막습니다. 갈등과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여기 천국 맞니? 환생을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건 어떨까? 잘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환생 신청을 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슬프게 고백합니다. 해숙은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마지막으로 첫내 마지막으로. 다정히 배웅합니다. 그리고 해숙도 자신만의 이유로 어딘가로 떠나려고 합니다. 제가 초래한 일이에요. 이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낙준은 필사적으로 해숙을 부르며 그녀를 막기 위해 센터장에게 달려가지만 결국 막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낙준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숙이 떠나려는 그 길은 과연 어디일까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향하는 길일까요? 아니면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기 위한 환생의 문일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선택의 배경에는 어쩌면 너무 오래 참고 견디며 쌓여온 해숙의 고통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은호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 그리고 소미가 나타나 긴장의 연속 끝에 가정의 흔들림까지. 낙준 씨 곁에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요. 해숙은 단단해 보였지만 누구보다 상처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낙주는 그런 해숙의 마음을 끝까지 잡지 못한 채 후회로 가득 찬 채 뒤를 쫓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들을 갈라놓기엔 너무 냉혹합니다. 시청자는 이제 해숙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미, 그녀는 정말 누구일까요? 단순한 전생의 인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낙준의 첫사랑, 혹은 해숙과 같은 인물을 지닌 또 다른 자? 그녀가 나타난 이후로 해숙의 일상은 흔들렸고 낙준의 마음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단순히 삼각관계라고 보기엔 그들의 인연은 너무 복잡하고 깊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의 결말은 어떤 길을 택할까요? 해숙이 해방되고 치유받는 결말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 결말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천국은 정말 천국이었을까요? 그저 아픔을 유해해주는 장소였던 건 아닐까요? 11화 이후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퍼즐의 그림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